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브레인 멘토 영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시원한 여름 위해서 여러분들 바캉스 계획도 세우실 것 같고 또 하루하루 더위를 이기면서 우리 시원하게 화이팅 하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화면을 또 시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찾은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상당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한 시간에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욱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1순위로 대체되어진다는 것. 많은 분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 더 이상 IQ 시대는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인공지능과 더 차별화시켜서 그 특성을 더 극대화시켜서 만든다면 훨씬 더 인공지능을 앞질러 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곧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인공지능에는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1993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9가지의 지능이 있는데 마지막 9번째 지능을 곧 영적 지능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어 지능도 있고 수리 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 감각에 대한 지능도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지능도 있는데 자, 그래서 영혼과 관련된 영적 지능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 영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창조적인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또 추구하는 그와 같은 지능을 영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그리고 영적 지능, 그리고 영적 지능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수 있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 지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영감, 반짝이는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영감으로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영감을 잘 받는 뇌로 우리의 뇌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뒤지지 않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면서 미래를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전 여러분들께 앞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당신의 뇌를 바꿔라. 이런 주제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영감을 잘 받는 뇌로 우리의 뇌를 이제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는 뇌를 만드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뇌가 어떻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럭셔리한 그릇이 있어요. 현대에 쓰여진 것은 아니고 아주 앤티크한 박물관에 있을 법한 그런 그릇인데요. 이 럭셔리한 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 쓰레기를 담는다. 그렇다면 이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쓰레기통에 불과하게 돼요. 쓰레기통은 바로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뇌도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같아서 그릇은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떠한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더 돋보이기도 하고 또 그릇이 쓰레기통으로 전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뇌 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 말하자면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답이 없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난 뭐 먹고 살지?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뺐는데.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또 어떤 미워하는 마음, 또 거짓말하는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뇌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 우리의 뇌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굳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굳어진 뇌는 푸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마치 우리의 목이나 이런 어깨 같은 데가 많이 굳어 있으면 여기를 풀어주고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완시키는데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뇌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뇌는 그릇과 같다라는 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엄청난 양의 햄버거가 쌓여져 있네요. 예. 이 햄버거는 굉장히 바쁠 때 편리하게 먹는 패스트푸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체에는 결코 많이 먹으면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크푸드이기도 하죠.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해서 정크푸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 이처럼 뇌는 우리의 입과 같습니다. 입. 예, 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마구마구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또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생각 또는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은데 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그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키고 이와 같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정말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열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상 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난폭 운전들이 많고 또 차선을 막 얌차같이 끼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와 같이 이런 정크푸드와도 같은 것이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머리 꼭지까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쌓여. 머리 아파. 자, 완전히 이와 같은 경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역시 어떻게 될까? 영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없애야 됩니다. 요즘은 마음 다루기 또는 명상 또 저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많이 또 정화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뇌를 깨끗하고 또 영감을 잘 받는 뇌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차가 보이시죠? 자, 우리 차는 어떻게 움직이죠? 네, 딱 키를 가지고 엔진을 작동시켜서 시동을 걸죠. 그래서 차는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듯이 우리의 뇌 역시 생각이라는 시동을 걸어서 뇌가 작동을 합니다. 뇌는 일단은 우리의 그 겉에는 이런 머리카락으로 덮여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피부 조직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뇌의 회로나 신경망이 전혀 보이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뇌 작동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각으로 뇌는 항상 시동을 거는데요. 좋은 생각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행동이 나가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에 시동을 걸게 되면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뇌는 시동이 걸려서 안 좋은 행동이 나가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일단 뇌는 생각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뇌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요. 예, 말하자면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홈쇼핑이라던가 우리 또 요즘 카카오톡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SNS로 또 쇼핑을 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름철 바캉스를 준비해요. 바캉스 시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수영복 하나 사야지. 수영복 많이 있는데 또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서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봐요. 일단 거기에 화면에
화면에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의 그 눈과 나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멋있는 옷이 있어요. 수영복도 있고 바캉스 웨어도 있고 또 옷장에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뇌는 이와 같이 그 시각에 의해서 일단 먼저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게 되면 일단 시동이 걸려서 시동이 걸리게 돼서 이 옷 사고 싶다. 근데 얼마야? 비싸잖아. 그래서 일단 좀 제재를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된 뇌는 그 다음에는 웬만큼 이성이 발달하지 않는 분들은 이와 같이 부글부글 뇌가 자극에 의해서 끓게 됩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 끝까지 끓게 되면 100도라는 이제 굉장히 뜨겁게 끓게 되잖아요. 우리의 뇌도 역시 자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뇌의 모든 신경회로와 뇌의 시냅스들이 연결된 것들이 자극을 받고 이제 끓게 되면 내가 이것을 사야 돼. 난 꼭 사고야 말겠어. 비싸도 할 수 없어. 몇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요즘 무기자 할부도 많으니까, 그랬지 뭐, 하고서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이치냐 하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서 엘리베이터를 꼭대기층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그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일단 내가 새 옷을 살 거야. 바캉스 웨어를 살 거야. 이와 같은 뇌의 자극을 받아서 시동이 걸려서 뇌가 부글부글 막 끓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게 좋은 생각이냐 또는 나쁜 생각이냐라는 판단은 거기서는 판단 기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끓게 되면 이제는 끝까지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그 층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뇌를 어떠한 자극에 노출시키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이제 엄마라면 또는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요즘 아이들이 거의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다시피 해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뺐으면 또 PC방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게임 때문에 많이 티격태격했던 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도 엄마하고 약속을 해서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서 꼭 게임 1시간만 하고 꼭 숙제할게요 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뇌는 계속 게임이라는 재밌는 게임도 새로운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뇌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시동이 걸려서 부글부글 이제 꼭대기층까지 이제 끌어올라서 엄마와 약속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뇌는 계속 자극을 받고 끌어오르기 때문에 뇌가 식지를 않겠죠. 끓인 물이 하루아침에 뭐 빨리 식는 게 아니잖아요. 찬물을 갖다가 부어야지 쉽게 되듯이 아이도 계속 뇌의 자극을 게임이라는 것으로 받아서 이제 엄마와 약속 시간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또 어떻게 뇌가 끌어오를까요? 엄마는 아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저 시간에 학원 하나를 더 가야 되는데 저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의 뇌는 계속 그와 같은 아이가 공부 쪽으로 좀 더 생산적인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줘야 되는데 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화내면 분명히 아이도 같이 또 반항할 텐데 막 이러면서 엄마의 뇌도 계속해서 조금씩 끌어오르게 됩니다.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돼요. 자, 아이는 게임으로 뇌가 끌어오르고 엄마는 게임을 못하게 하려는 그와 같은 점점 이제 화가 난 쪽으로 뇌가 끌어올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수야! 너 1시간만 게임하라고 그랬지? 너 왜 게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너 엄마하고 약속 뭐로 어떻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완전히 뇌 뚜껑이 열리면서 폭발하게 되죠.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뇌가 자극에 의해서 끌어오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자,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이와 같은 장면들 여러분들 많이 연출하셨다고요? 바로 어젯밤에 또 부부싸움 하셨다고요? 인생이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레인 멘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와 같은 그 부정적인 자극, 여러 가지 뇌를 끌어오르게 자극시키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저의 그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같이 극단적으로 뇌가 완전히 폭발을 해서 양쪽이 상대방이 다
완전히 감정 서로 상대가 주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뇌가 끌어올라서 서로 폭발을 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럴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사실은 좀 양보를 해줘야 돼요. 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시동이 걸리고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끌어오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에 이와 같은 안 좋은 자극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의 뇌를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뇌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정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 한 분이라도 정말 맞아, 여기 영쌤이 그러는데 안 좋은 생각들은 빨리빨리 없애야 된대, 이러면서 자신의 안 좋은 생각, 그것을 어떻게 없앴나, 이런 것들을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브레인 다이어리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나의 뇌를 잘 관리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뇌가 가장 핵심이래. 나의 뇌를 영감을 잘 받는 뇌로 만들어야 된대.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뇌가 점점 차원을 높여서 영감을 반짝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의 뇌를 따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뇌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버튼도 또한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